포스코 ENG라는 회사를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중대재해와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를 ESG라고 하죠. 평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면서 중대재해로 이슈가 되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신 업무 관련 내규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쉽게 말해서 산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대출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향이 있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재밌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제안. 저는 이재명이 왜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상황, 거기까지는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의 분노에 올라타서 본인이 기업을 속된 말로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공시를 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산재가 났습니다. 조사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산재가 난 조사를 다 해보고 지금의 법과 지금의 제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명국가 아닙니까? 본인이 좌표를 찍어서 여기 손봐야 된다. 그리고 또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재밌는 제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무섭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잘못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가 폭락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ENC가 주가가 막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시와 금융제재와 수사 전담팀까지 언급을 하면서 옥죄는 겁니다. 하나의 기업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가벼운 말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는 걸 통해서 사기업,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징벌적 압박 수단을 구사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일종의 폭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출과 대출과 공시와 금융 제재와 수사 전담팀 그런 걸 언급하는데 대출 규제에 대해서 대출을 좀 옥죄는 방향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재미있는 제안이다. 아니 하나의 기업, 그 기업이 단순히 사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기업은 아예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재명 당신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이 사망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있으면 법의 근거에서, 제도의 근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지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말의 가벼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비상경제 점검 TF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라면이 1,000원 안팎이죠. 일부 프리미엄 라면이 2,000원이 넘는 건데 그때 농심 주가가
4에서 5% 빠졌고요.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른바 식품업체나 여러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를 타가지고 가격에 정가하는 그런 행태는 바로 잡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 장사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또 금융주들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대해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급속도한 변화를 갖는다. 이거는 그만큼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복잡단아한 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교차하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5년 내내 경도된 삐뚤어진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28번, 9번,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양극화됐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꽉 묶어버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집을 수요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나쁜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적 이득이 크게 벌어지는 거다 하면서 되게 문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는 다 범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게 세금을 팍팍 때려서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려가지고 취득세도 올리고 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 그 수요를 분질러뜨렸습니다. 부러뜨렸습니다. 그게 과연 집값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최저임금을 문재인 초반 때 6,000원대였어요. 근데 5년 만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10,000원 가까이 될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럼 5년 만에 이렇게 올리면 그때 문재인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이 늘어나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월급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소비가 하니까 이게 많이 돌아간다. 지금 이재명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하고 비슷한 이 황당한 얘기. 세상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 많아지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은 흙 파가지고 사업합니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 비용인 겁니다. 그럼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덜 고용하거나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이른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나는 잘 살고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내로남불과 위선입니까? 누구보다도 약자를 위하는 척 했는데, 그리고 조국이 대표적인 인간 아닙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 우리는 굳이 용이 될 필요 없어. 개울에서 착하게 살자. 재밌게 살자 얘기해놓고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용이 되도록 불법과 탈법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른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김수현 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그 사람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 부동산의 정치학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땐 의도가 충분히 있어요.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원래 한 번 2년 계약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전셋값을 확 올렸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고 세상을 이념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툭툭 던지죠. 약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겠지만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덜 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이 주문을 받지 않죠. 우리가 다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쉽게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제를 하는 거는 시장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계획 경제는 전체주의의 문을 연다는 말이 있고 정부는 지식이 부족한데도 무한한 지식을 가진 듯 행동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지금 이재명 꼴, 문재인 꼴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실패의 본질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이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의 도움은 항상 세금을 걷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일 뿐이다. 문제는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받는가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 말이 있습니다. 자유시장보다 정부 규제를 더 믿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도둑을 고용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정부가 본인들이 특히나 정부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5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가 앞서갈 때 우리가 계속 뒤처지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게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